한국 사회가요, 인구 구성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거 지금 외면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첫째, 애들이 안 나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가 40만 6,300명이고요. 올해는 30만 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 정확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하고 일치하는 그런 어떤 커브를 보였습니다. 자, 올해 15세 이상 노인 인구가요,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죠. 신생아가 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요. 근데 이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64세 이상, 즉 65세부터의 인구가 14%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작년이 3,762만 7천명으로 정점이고 올해부터는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2037년에는 지금보다 700만 명가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올 1월 달에 65세 이상 노인이 13.6%였는데 연말에는 14%가 넘어갈 거라고 하고요. 신생아는 2015년, 2016년 사이 1년 동안에 32,1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자, 한 달에 태어나야 될 신생아 숫자가 1년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3만 몇천 명씩 해서 1년 합치면 한 4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만 몇천 명씩 나야 1년에 4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요, 이 한 달이 빠진 숫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그러면 왜 안 줄어드냐? 가임 여성의 숫자가, 아기가 덜 태어나는 것보다 가임 여성 숫자가 더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약간 느는 지금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숫자가 출산율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고령화하고 관계 있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가임 여성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출산 연령에 속하는 25세에서 39세의 여성도요, 가임기에 있는 여성도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생아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하는 부분에 가임 여성 숫자도 줄어버리고, 작년에 태어난 46만 6,300명은 정부 예측보다 4만 명이 적었고요. 특히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84년 이후에 태어난 저출산 세대는 불황으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생아가 30만 명대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부가 목을 걸고 40만 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에 80조를 썼는데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어서 이렇게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필요한데 안 쓰는 거죠. 이 80조를 요 10년 동안에 집을 구하는데, 한마디로 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괜찮은 자리에 만들어서 공급을 했더라면 그 집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거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돈을 전부 시험관하기 만드는데 돈 대줘, 요즘 보육비 육아비 대줘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 애 놓고 나면 조사는 비용 대어줘, 그거 애를 가지는 거나 애 놓고 난 뒤에 그 뒷바라지 하는 비용이거나 병원 다니면서 병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와서
한 30년을 키워야 밖으로 내보낼 건데 그 키울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애를 놓으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건데 그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월급이 작아도 주거 문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월세 살면서 결혼하자면 단칸판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요즘에 여자들도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행태로 돈을 버리는데요. 고생을 왜 둘이서 하고 애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또 서있어 고생하냐? 차라리 내 혼자 고생하고 말겠다 하지요. 돌았다 소리 듣습니다. 전세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서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할 거예요. 그건 사람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애하고 즐기다가요, 결혼만 놓으면 헤어집니다. 제가 어젠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한국의 물고기인데 민물에 사는 가시고기, 등가시고기인가 그렇습니다. 얘가 암컷을 이렇게 만나려면 수초에다가 이 수초 뿌리를 가지고요, 얽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이 없이 아무리 내가 잘생겼다고 꼬리 쳐봤자 암컷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집을요, 입에 물어서 그걸 수천 번을 가야 수초 뿌리 얇은 걸 가지고 둥지를 짓습니다. 새처럼. 이 물고기 중에 그런 거는 그 종류밖에 없대요. 그래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으로 해가지고요, 등에서 점액질이 분비돼요. 이 풀처럼. 그게 뿌리들이 이 튼튼한 둥지를 만들도록 하고, 나중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출구하고 입구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 이 집을 예쁘게 지어야 암컷이 그 안에 오면 둘이가 이제 이렇게 알을 낳게 되는 겁니다. 동물도 그런데요. 보거 있지요, 보거. 보거가요, 암컷하고 이렇게 이 알을 낳을 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바다 밑에 모래를 가지고요, 거의 과거의 미스테리, 고대 미스테리 수준의 진짜 이 건축물을 만듭니다. 바다에 모래를 뒤집어 갖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모래 모양이 이 좀 기하학적인 무늬처럼 나오는데, 그게 암보고가 와서 그 안에 알을 놓기 좋게 이렇게 구렁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쑥보고는 죽어납니다. 그거 없으면 암보고는 절대로 쑥보고한테 근처에 접근도 안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요,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요즘 남자들 중에 결혼하자, 요즘 아마 남자들 중에 모태솔로가 흔할 겁니다. 한 번도 여자를 안 만나본 20대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왜? 만나자고 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또 와서 외제차도 사주고 또 무슨 강남에 바라도 하나 차려주고 카페라도 하나 차려주고, 뭐 부모가 뭐 하나라도 해주면 그런 애들은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야타해서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청년들의 사랑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냉철하지만 현실입니다. 가난하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고생은 잠깐 만나서 연애하고, 고생은 서로 따로 하자. 같이 하지 말자. 결혼을 우째 했다 하더라도 애 안 놓습니다. 우리 소득에 애를 키우는 것은 거의 사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다룬 다큐를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둘이 벌어서 빠듯하게 사는데 여성이 애를 낳으면 직장에서 퇴출이 되는데 어떻게 애를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주거 문제로 돈을 모아서 한 방에 해결을 해야지, 왜 찔끔찔끔해서 돈은 다 쓰고 다 빼먹고 80조 들었는데 애는 안 낳는다 이 짓거리를 합니까? 차라리요, 집 문제로 해결을 안 하려면 80조를 가지고 애 한 명당 얼마씩으로 그냥 돈을 줘버리십시오. 그냥 애 한 명당 놓으면 돈 1,000만 원을 준다, 2,000만 원 좀 준다고 돈을 줘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출산을 전제로 해서 공공주택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산과 연계해서 공공주택에 입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요, 정부가 거기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만약 출산을 안 하면 퇴출시키면 됩니다. 집값을 올려받거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연계해서 가야 주거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부간의 합산에서의 최소 소득의 문제고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면 나라 이거 나중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대학, 직장, 뭐부터 군대까지 60만 명이 매년 출생한다고 전제로 짜고 있어요. 군대가 60만 명인 것도 그거고, 대졸자가 한 60만 명이라는 것도 그거고, 대학 정문도 그거고, 그렇습니다. 이제요, 이 30만 명 수준으로 이걸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은 지금 절반을 없애버려야 돼요. 군대도 지금 30만 명으로 한국군을 앞으로 유지한다, 가야 되고요. 현재 한 해 60만 명의 출생을 기본으로 대학 입학과 군 입대 병력을 이렇게 산정해서 짜놨는데, 이제 30만 명 인구 구조에 맞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연령에 30만 명이다. 그렇게 보면 참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한 나이대에 30만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지나갈 18세 인구는 현재 61만에서 2037년에는 40만 명으로 21만 명이 줄어들고, 그래서 현재 대학 입학 정원 56만 명을 확 줄여야 된다. 이제는 앞으로 입시를 칠 필요도 없겠어요. 좀 좋은 학교 가냐 나쁜 학교 가냐 고르는 거, 그거 외에는 입시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군입대도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에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21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4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징집 인원이 45만 명 정도로 20세 인구를 모두 징집해야 군이 유지가 될 건데, 그렇다면 현재 한 해 군 징집 인원이 45만 명이래요. 앞으로 사회에 일할 게 없어요. 그 나이 되는 전부 군대 가가 있어.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노인 인구는 14%인데 이래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복지 대상이 될 노인만 늘어나게 되면, 지금 700만 명인 노인 인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2037년에는 16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노인이에요.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인구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쓰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노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한 해 10조가 넘는 기초연금에 더해서 12조 6천억이 들어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3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한데 노인 13%가 쓰는 돈이 전체 재정의 37%. 노인이니까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이 건강보험 재정을 노인들이 많이 쓰는 거죠. 2037년에는 전체 재정의 70%를 노인이 쓸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진료비보다 3배 정도를 더 쓴다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이 건강보험 소모할 사람은 늘어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여기에 또 사람은 오래 삽니다. 2030년에 태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의 여자아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기대 수명 상위 5개국 중에서요, 2030년을 가지고 이제 기대 수명을 예측을 합니다. 이런 거는 수학적 통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2030년에는 한국의 여성이 90.8세까지 살 거다. 2030년에 태어나는 여자아이는. 프랑스는 그때는 88.6, 일본은 88.4, 스페인 88.1, 스위스는 87.7, 남자는 84.1세로 이 남자도 오래 사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오래 사니까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집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좀 축복이어야 되는데 축복보다는 끔찍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65세 전에 직장에 쫓겨나서 돈은 안 버는데 한
퇴임하고 퇴직하고 30년 이상을 노인으로서 수입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건 이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사회 시스템을 저출산, 고령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쪽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대선 후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대선 때까지 집중적으로 욕을 하겠습니다. 아주 막 디도하고 괴롭히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저출산을 주거와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답을 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일해야 먹고 삽니다. 대부분이 나중에 빈곤층이나 의료부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건데 노인도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자, 오래 사는 걸 빨리 죽으라고 70세부터는 그냥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고려장을 해가 던져 놓겠습니까? 요즘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고려장 시키는 사람도 많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는 동안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일을 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가 복지 제도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들은 어떻게 창출할 거냐. 기존에 지금 기업의 일자리들의 행태와 노인의 일자리 행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왜? 노인의 일자리는 실제로 노인들의 체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맞는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기업에서 노인들 일자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고 노인들의 주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외면하고요. 대한민국 사회가요. 저는 이건 붕괴될 겁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지옥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려질 거예요. 애가 신생아가 안 태어나는 사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영화 하나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노인들만 우글거리는 세상. 그리고 젊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 자, 대선 후보들은 왜 이거는 안 보이고 엉뚱한 소리 개성공단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자빠졌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